올 봄에 전남 담양에 집을 신축해서 살고 있습니다. 이경엽이라고 합니다. 여러 가지를 고려하잖아요. 가성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, 그리고 어떤 재료를 선택하는가도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목재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끌렸고요. 집이 누수 현상이 발생해 버리거나 바깥에 소음이 차단이 안 되거나 단열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것들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믿어졌어요. 그래서 자의를 선택했고 충분한 선택 기준이 갖춰져 있다, 좋은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올 여름 정말 더웠어요.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그 더운 여름에도 실내에 들어오면 많이 덥지는 않았어요.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비가 내리고 그러면서 약간의 찬바람이 불잖아요. 그럴 때 바깥에서 돌아보면 공기가 달라요. 아늑해요. 단열성은 굉장히 실제 생활해 보니까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요. 바깥에 소음이 잘 안 느껴져요. 역시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런 점은 처음에 기대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생활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역시 만족해요. 되게 아파트 생활이 편하잖아요. 그런데 시골에 집을 짓겠다라고 결심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땅 가까이 가자라고 하는 거죠. 그러면 그건 굉장히 불편한 일들의 연속이에요. 그런데 그것을 안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어서 결국은 그 사람의 개성과 취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가장 매력적인 게 뒤에 큰 산이 있어요. 그리고 주변에 좋은 풍광들을 가지고 있고요. 2층 그 풍광은 어쩌다 한 번씩 잠깐 차 마실 때 보는 것보다 이곳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 좋은 풍광도 보고 싶고, 그리고 서쪽은 대숲이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벽에 가로로 넓게 낸 이유도 역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이 잘 연출이 되어서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. 1층에서는 부엌에 특히 변화를 조금 더 줬어요. 텃밭이 내려다 보이고 골목길이 내려다 보이는 저 공간은 이제 수국을 심어 놓기도 하고 또 축백을 심어 놓기도 해서 늘 상상의 공간이기도 해요. 거실에서는 철따라 동백이 피고 하는 이 공간 넓다란 창호를 역시 굉장히 크게 넓게 냈어요. 그래서 거실에 있을 때는 다 좋고 거실이 좋고요. 부엌에 있을 때는 부엌이 좋고요.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하나는 아닐 것 같아요. 어떤 공간을 어떻게 사용해야지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아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상력을 자꾸 발휘를 해서 둘이 회의하듯이 평면도를 놓고 적절한 변화를 주어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구도로 만들어갔다는 생각이 듭니다. 평면도를 자세히 들여다본 아내가 왜 저렇게 중간에 땡뚱맞게 기둥이 하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을까 하고서 의견을 개진한 게, 이제 자의 측에서도 이 의견을 굉장히 잘 받아줬어요. 전면에는 조금 폭이 좀 좁고 뒷면을 더 넓게 하는 게, 특히 우리 가족들이 차를 굉장히 즐겨 마시고 좋아하니까 커피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통차,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마당에서 나오는 꽃들을 가지고도 꽃차를 만들어서 허브차를 만들어서 할 정도로 차에 관심이 많거든요. 우리 가족들의 쓰임새에 맞게끔 공간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역시 잘 선택한 것 같아요. 에듀는 에듀대로 그 자체로는 충분히 독립적인 공간으로 훌륭하다는 생각을 해요.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임도 할 수 있고, 친구들이 찾아오거나 같이 머물러서 얘기도 나눌 수 있고, 그리고 우리 아들과 딸이 우선적으로 얼마든지 이용해 라고 했을 때 마음속에 동의를 해서 나 갈 거야, 시간 내서 갈 거야 라고 하는 두루두루 이런 별채 기능들을 잘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, 두 건물을 이렇게 선택할 때에도 이렇게 하면 잘 어울리겠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
많은 사람들 집 지을 때 화병 난다는 얘기 하거든요. 뭐 원하는 대로 안 되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랬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저렇게 바뀌기도 하고 그런데 집 지을 때 그런 게 없었어요. 그래서 나에게 집 짓는 것에 대한 만족도를 준 이유도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해요. 그건 역시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하는데 트러블이라고 봐버리면 트러블인 거고 할 건데 지극히 사소하게 벌어진 일들의 문제이니까 아 저건 저런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 좋은 집, 이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어서 떡 하니 주는 것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지금 평당 가격이 얼마인데 건물 지으려면 얼마나 드는데 얘기를 곰곰하게 진지하게 듣는 친구들이 자기라면 동의할 수 없대요. 서울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왜 이곳에 그런 집을 짓고 살아야 돼? 라고 경제적 투자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일이거든요. 결국은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투여된 우리가 그런 관심사를 당연히 뺄 수 없죠. 그것이지만 결국은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일 것 같아요. 고마운 여러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됐습니다. 그건 역시 다 깨달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. 어떤 사람은 이렇대요. 집을 짓다 보니 집을 3번째 지으면 잘 지을 것 같아. 어떤 사람은 집짓이라고 너무 힘들었다고 마음고생 많았다고 다시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대요. 그런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어디쯤에 있을까?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. 굉장히 만족하다라는 쪽에 있어요. 내가 원하는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리고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곳, 큰 산이 있고 주변에 풍광이 좋은 내 고향 곳에 좋은 집을 짓고 산다라고 하는 만족감이 있고요. 또 자유라는 말을 스스로 기뻐한다라는 의미의 자유로, 그래서 집 이름을 자유한이라고 짓고 나의 자호로 삼았어요. 그러니 집을 지어준 자기가 있기에 별 5을 아낌없이 줘도 전혀 후회되지 않고 최고 만족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별 5입니다.